자, 우리 체계도 펴세요. 체계도. 승계 파트. 자, 54페이지. 자, 체계도 54페이지 맨 밑에. 이거 어쩌려고 이제 작년에 안 나왔어요. 35회. 근데 그 전까지 5년 동안 계속 출제하다가. 근데 이제 올해 나올 거예요, 이거. 자, 우리가 이렇게 중개업을 하다가, 자,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업 기간이 좀 지나서 이제, 자, 재등록을 하고 다시 중개업을 하는데, 그럼 재등록했다 하더라도 폐업하기 전 개공사 지위를 승계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 승계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전과기록. 그러니까 폐업하기 전에 업무정지랑 과태료 얻어 맞았어. 그럼 이 전과기록을 세탁하려고 폐업을 해. 그럼 우리 상습범 있죠? 상습범 적용 안 받으려고 이 전과기록을 세탁하겠다 이거야. 근데 그 폐업한다고 세탁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폐업하고 재등록하더라도 이 전과기록이 그대로 떠안고 가라 이거야. 그럼 언제까지 떠안고 간다고 이거? 이거 처분, 여기는 처분일 이거. 처분일로부터 이거 재등록한 날 이때까지 따지라 이거. 그래가지고 이 기간이 얼마? 1년. 그러니까 재등록할 때 이미 1년이 지났으면 승계를 안 하고 1년이 안 지났으면 뭐 한다? 승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자, 이번에 이제 폐업하기 전에 이제 위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자, 그 위법행위가 이제 등록 취소냐, 업무 정지냐. 자, 여기는 이제 일단 처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 그러니까 처분 때릴 것 같으니까 폐업하고 도망간 거야. 그리고 이제 이전 먹었겠지 하고 다시 나타나. 그럼 이전 먹은다 아니면 기다리고 있다가 팬다? 기다리고 있다가 팬다 그랬죠? 그런데 이때 처분할 때 이 폐업 기간을 고려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등록 취소는 몇 년? 3년. 업무 정지는 1년이 지나면 그때는 처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폐업 기간을 따져야 되니까 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 함정을 빨려고 이렇게. 여기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폐업했다 이 말을 써줘. 근데 여기는 폐업했단 말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처분 받은 날하고 재등록 이것만 따지면 돼. 그리고 여기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이 말을 써줘. 이거 볼 필요 없다 이거. 폐업 언제 있고 재등록 언제 이것만 따지라 이거.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이 지났느냐 이거 잘 보라 이거. 자,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네요. 자, 업무정지. 그런데 폐업 기간이 6개월. 자, 업무정지는 1년이 지나면 안 되는데 6개월밖에 안 지났네. 그러니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1년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처분할 수 있다. 1년이 안 지났으니까. 그 다음 업무정지 처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일을 할 수 없다 그랬네요. 이건 뭐예요? 시효. 자, 이거 오직 업무정지에만 있다고 그랬어요. 자, 시효는 업무정지에만 있다. 자, 그래서 시효는 몇 년? 3년. 근데 이제 우리 수험생 이거 혼동해 이거. 여기 업무정지 1년하고. 자, 근데 간단히 여기는 폐업했냐 이걸 따지라 이거. 이건 승계니까 폐업을 했냐. 여기는 폐업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다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저질렀는데 이게 무려 몇 년? 3년이 되도록 적발이 안 됐다거나 적발해놓고도 처분을 미루고 있다가 3년 지나면 더 이상 안 때린다. 여기는 폐업이란 말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3년 이거 헷갈리는데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이해를 못하면 헷갈리는 거야. 자, 업무정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나요? 자, 2등분 휴행고. 업무정지 행정처분이죠? 그런데 누가? 개공사가 아니라 등록, 관청, 지네가 행정처분 했잖아요. 그 다음 업무정지는 증반납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업무정지는 증반납 안 하고. 그 다음 이것도 이제 맨날 나오는 거. 업무정지 처분 당시요, 사유 발생 당시요. 사유 발생 당시.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그러니까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재직하던 사원 임원이 결격이다. 처분 당시는 새로 나중에 영입돼 오니까 그 잘못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그럼 답 몇 번? 1번. 이제 1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상습범. 자, 상습범. 자, 상습범도 자, 최근 1년에는 업무정지 몇 번? 2번. 그리고 또 업무정지네. 아, 그러면 이것만 뭐라고? 필치. 그래서 업무정지 2번, 또 업무정지. 그래서 업무정지 3번이면 뭐다? 필치. 이렇게 떠올리고 있죠? 그래서 취소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임무적 취소하고 업무정지 상습법은 합의 몇 번? 임무적 취소는 합의 3번. 업무정지는 합의 2번.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최근에 업무정지 1번에 과태료 2번이나 합의 몇 번? 합의 3번이네. 합의 3번이니까 그 뒤에 뭐 했는지 볼 필요 없이 임무적 취소니까 취소될 수 있다. 임치니까 합의 3번. 자, 여기 업무정지 2번, 과태료 1번, 합의 3번이네요. 자, 근데 조심할 게 이제 업무정지가 2번이죠. 그런데 또 업무정지네. 그럼 업무정지 몇 번이 돼? 아, 3번이면 뭐가 돼? 그렇지, 여기 필치로. 이것만 조심하면 돼, 이거. 그러니까 업무정지 3번만 기억하면 돼. 자, 여기 업무정지 합의 2번이네요. 그리고 과태료네. 그럼 무조건 뭐다? 합의 2번이면 업무정지. 합의 2번이니까 뭐다? 업무정지. 자, 이번에 과태료 2번. 자, 합의 2번이죠? 그러니까 뭐다? 업무정지. 합의 3번이면 임치. 2번이면 업무정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필취니까 취소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취소된다. 여기처럼 취소된다. 취소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습법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68번. 자, 이제 승계. 자, 이제 방금 했던 거. 자, 이제 이거 잘 봐야 돼, 이제. 자, 3번. 자, 67번에 3번. 분필 없나? 그때 이거 사다 놨는, 여기. 자, 이제 잘 보세요. 자, 폐업 신고한 갑 사무소에 다른 개공사가 들어갔어요. 자, 남이 폐업하고 나갔는데 내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 승계예요? 아니죠. 이건 전혀 아니죠. 근데 이거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이것도. 아무 생각 없이 승계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다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 갑이 2022년 4월 이중 소속을 했네요. 자, 이중 소속을 했다고 했지 처벌 받았단 말이 있다 없다? 그럼 이중 소속은 뭐예요? 처분이 개공사가 이중 소속하면 필취잖아요. 그러니까 취소,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죠? 그럼 언제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건 볼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뭘 따져야 돼, 우리가? 폐업. 그러니까 이때 폐업하고, 자, 이때 재등록했네. 그럼 등록 취소는 몇 년 지나야 돼? 3년. 자, 3년 지났어, 안 지났어? 3년 지났잖아요. 3년 지났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년 지났으니까 없다. 그 다음. 자, 갑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이때 3개월 업무정지 받았네. 자, 이때 업무정지를 받았잖아요. 그럼 처분을 받았잖아요, 이제 이거. 전과기록 있잖아요. 그러면 처분일로부터 1년. 그러면 이제 이건 언제 처분 받았냐, 이게 중요하죠. 그럼 몇 개월 받았냐, 이거 보지 마세요. 우리 수험생들 이거 엄청 신경 쓰대. 1개월짜리 받았건, 3개월짜리 받았건, 6개월짜리 받았건 볼 필요 없어, 이거는. 이건 볼 필요 없고, 업무정지 이때 받았죠. 그리고 이때 폐업했네. 그럼 폐업한 건 볼 필요 없어요. 재등록을 언제 했냐, 이걸 보라 이거야. 그래서 처분일로부터 1년이니까 1년 지났다 안 지났다? 안 지났으니까 소멸한다, 승계된다. 그렇죠. 소멸하지 않고 승계. 1년이 안 지났으니까. 그 다음, 자, 이때 등록증 양도. 자, 등록증 양도, 즉 뭐 이건 취소. 자, 우리 등록 취소 사유잖아요. 그리고 이때 폐업하고, 자, 이때 재등록했네. 그럼 언제 했는지는 볼 필요 없고, 이거 따져봐요. 자, 3년 지났다 안 지났다? 3년 안 지났으니까 취소? 네, 해야 한다. 그러니까 취소. 그걸 보냈네. 취소해야 돼.
3년 안 지났으니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산수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어렵다고 다 틀리고 있어, 이 산수를. 자, 이때 등록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이거? 업무정지. 인장 등 업무정지. 그리고 이제 이때 폐업했네요. 그리고 이때 재등록했어. 자, 그럼 저거 볼 필요 없고. 자, 업무정지가 1년 지났나 보세요. 1년 지났잖아요. 1년 지났으니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년 지났으니까. 자, 그래서 등록 취소는 3년, 업무정지 1년. 이거 따지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거 어렵다고 막 우리 선생님 엄청 많이 틀려. 딱 보는 순간 막 문제도 막 길고 그러니까 일단 짜증부터 확 나오잖아. 짜증부터 확 올라왔어. 근데 이제 이런 거 내 밥이다 이제 그래야지. 그래서 자 답은 4번. 자, 그 다음 이제 행정처분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지가 서로 달라요. 자, 내가 세종시에서 자격을 따가지고 서울 강남에다 개업을 했어. 다르죠? 그러면 이거 위반 행위를 했는지를 누가 적발하겠어? 세종시장이 적발이고 서울시장이 적발. 서울시장이 자기 관할이잖아요. 자, 세종시에서 딴 사람이 서울에서 개업하고 부산에서도 개업하고 대전에서도 개업하고 저기 막 여수 순천에서도 개업해. 그럼 세종시장이 다 단속하러 다녀요? 못하잖아. 그러니까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위반행위를 적발했네. 그럼 그 위반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야죠. 그래서 취소는 청문을 거치고 정지는 의견 제출 거치고. 그래서 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에 서로 다르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이거 절차를 거치는 거야. 교부한 시도지사는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 처분권자는 누구다? 교부한. 자격증 무조건 교부한 사람이 처분권자니까 처분권자는 당신이 처분하세요라고 통보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무소 소재지하고 여기 이게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게 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심하세요. 절차는 누가 거치느냐? 사무소 관할이 거친다. 그 다음 이거 조심해야 돼요.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이렇게 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죄로 금고형 선고를 받았어. 자, 그러면 이제 사기죄 이거 이번에 들어왔죠? 자, 그래서 그리고 사문서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사문서, 위조, 변조, 행사죄. 그게 이제 거래계약서, 가짜 계약서 썼다는 얘기잖아요. 또 계약을 진행하면서 매매대금 이것을 횡령하거나 배임하거나. 그래서 횡령, 배임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범죄단체 조직죄 그런데 우리 금쟁이사가 시단할 때 단체를 구성해 끼리끼리 해먹겠다 이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이번에 들어왔잖아 이거. 그래서 업무상 관련한 형법상 이런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 취소된다 안 된다? 된다. 이제 자격 취소 이렇게. 이거 꼭 알아놔야 돼 이거. 그 다음 공인중개사가 동법을 위반해 3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아요. 그럼 자격 취소되냐? 자격 취소될 때는 벌금이 아니라 뭐예요? 징역. 그래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뭐예요? 징역밖에 없잖아요. 금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 위반으로는 징역을 받아야 취소되고 그리고 형법은 금고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벌금은 취소돼야 안 돼.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 위반을 300만원 벌금 선고를 받으면 뭐가 돼요? 결격. 결격이 되니까 뭐예요? 등록 취소는 되죠. 등록 취소는 되는데 자격 취소는 안 돼. 징역형 받아 취소.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시험에. 이거는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에 대해 자격 정지 처분한 시도에서는 5일 이내에 보고 이거 통보한다 그러는데 5일 내에 통보하는 건 어디에만 있다? 자격 정지가 아니라 자격 취소.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자취생활 5일 했다고 뭐한다? 통보한다. 자취생활 5일 했다고 통보한다. 이렇게.
자,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걸 지체 없이 통보한다는데, 여기는 또 조심할 게, 여기는 자격 취소가 아니라 뭐다? 자격 정지만 해. 자, 자격 정지에만 해당돼. 누가 등록관청에 자격 정지에 대해서 적발했어. 그럼 지체 없이 누구에게? 시도지사 통보. 자, 그럼 여기 잘 들으세요. 그럼 자격 취소 사유 적발해도 그건 통보 안 합니까? 그런데 자격 취소는 시도지사가 적발해야 돼. 왜냐하면 자격 취소는 업무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양대 부정직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소공사가 자격 정지가 뭐예요? 중개 업무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개 업무는 등록 관청이 단속기관이잖아, 주로. 그래서 등록 관청이 자격 정지는 적발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왜? 소공사가 계약서 쓰고 그다음에 인장 등록 안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격 정지만 있다 이 말이야. 자격 정지만. 자, 그래서 답은 2번 옳은 거. 자, 그 다음에 70번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위반 행위와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거. 자,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이용한 자. 누구예요? 여기까지가. 무등록. 무등록은 1년 1천이 아니라 3년 3천이잖아요. 무등록. 그 다음. 개공사 아닌 자. 자, 이거 맨날 나와. 개공사 아닌 자 그러면 무조건 뭐다? 1년 1천. 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표시광고와 법정 문자 쓰는 거. 그 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자, 컨닝은 범죄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잖아요. 컨닝은 형벌이 없다. 법령이다. 그 다음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하라. 뭘 명시해요? 제 성명은 소연이에요. 기억나죠? 그거 안 하면 뭐다? 100만원. 네, 그렇죠. 자, 개공사가 간판이랄지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이랄지 광고 이런 거 위반하면 다 뭐다? 100만원. 자, 폐업신고 간판 철거하지 않았다. 간판 철거는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뭐 이건 쉽니다. 답 4번. 자, 그다음 이거 은근히 잘 나와요. 과태료 부과권자가 대상자. 그냥 간단해. 담당자가 때린다 이러면 된다고 그랬죠? 담당자. 자,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 누가 지정을 해줬어요? 국장. 협회는 누가 인가했어요? 국장.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누가 담당해요? 시도지사. 그 다음에 자격증은 누구한테 반납해? 취소한 사람.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교부원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지사. 자, 등록증 원본 게시 안 했다. 자,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는 누가? 등록관청. 다 맞네요. 다 보고 다 맞네. 이렇게 담당자가 때립니다. 자, 72번.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입니다. 자, 모두 몇 개냐? 근데 자, 우리 신고 대상 물건 있잖아요. 중개 대상물하고 혼동하면 안 돼. 우리 신고 대상물은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물. 그리고 오직 무슨 계약? 매매. 그리고 이제 공급 계약이 있는데 공급 계약도 따지고 매매 계약이죠. 우리가 사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토지는 신고 대상 물건이고, 자, 소유권 이전 유상 계약 그랬네. 그럼 이건 돼 안 돼? 안 된다 하면 안 되지. 여기에는 매매도 있고 뭣도 있어요? 교환도 있잖아요. 근데 매매는 되는데 교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환이 포함되니까 안 된다. 소유권 이전 유상 계약에는 교환이 포함된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 자, 매매는 매매인데 임목은 신고 대상 물건이 아니고. 자, 주택 분양권은 신고 대상 물건인데 매매니까 당연히 해야죠. 자, 토지에 대한 지분도 마찬가지 매매니까 해야 돼. 상가 임대차 아니죠? 상가. 그 다음에 공급계약이니까. 그 다음에 증여 안 되고. 그러니까 간단해. 아, 근데 많이 틀리다 이거 의외로.
오직 매매만 그랬는데. 틀리면 매매 맞자 그랬잖아. 매매 안 맞으니까 맨날 틀려 또. 난 한 대 맞겠다 차라리. 한 대 맞고 안 틀리겠다. 안 맞으니까 그래. 안 맞으니까 또 틀리고 또 틀리고. 자, 4개. 아닌 거란 아닌 거. 아닌 거니까 4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기역, 니은, 미음, 시옷. 근데 이거 다 해놓고 해당되는 거가 답 3번 한 사람 많어. 그러니까 내가 박스 문제는 제발 체크하라고 그랬잖아. 말 안 들어. 근데 이거 실수가 시험장에서는 더 나온다니까. 이거 꼭 체크하라니까. 왜 안 해? 체크해놓고도 틀려? 답이 안 나와 이러면 진짜 답 안 나. 진짜 이런 실수를 한 문제 차이로 떨어져 봐. 그래야 정신 차려. 이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정신 못 차려. 그러니까 정신 차리기 위해서 그때 한 문제로 떨어져 봐야 돼, 안 그래야 돼? 그 전에 정신 차리라고. 그 전에 정신 안 차리면 진짜 그런다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실수로 한 문제 차례 떨어져.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진짜 이거 하나라도 실수로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실수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웃고 들기는 게 아니라 벽에다 머리를 세게 박거든. 한 번만 더 틀리면 5번 박는다. 막 이렇게 해야 돼. 진짜 극단적인 선택해야 돼. 그래야 실수 안 한다니까. 근데 그게 진짜로 자극이 돼. 그래서 진짜 공부에 도움이 돼. 그래서 머리 박고 있으면 내비둬. 가만히. 실수했구나. 저기 왜 그래 하지 말고 말리지 말고 내비둬. 벽에다 받는 획수가 많으면 여러 번 실수했구나 생각. 말리지 마. 피가 나더라도 저희는 반석이 필요해.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말리지 마. 그다음 국장이나 시도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신고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런 거 없죠? 신고지역은 없어요. 허가구역은 있어도 신고지역 이런 거는 없다. 이거 전국이죠. 그냥 다. 그 다음에 중개거래는 그러면 개공사가 신고해야죠. 자, 똑같아.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30일에 어디다가? 신고관청. 등록관청이 아니라 신고관청이다. 신고. 그다음 자, 위임을 받아 신고서 제출 대행할 때는 자, 일종의 위임장 필요하죠? 그래서 자필 서명에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제출. 그런데 소공사는 이거 받아간다 안 받아? 이거 필요 없다 그랬죠. 자,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이다. 그럼 국가 등이 신고관청과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고해야죠.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돼. 근데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이거.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 파트에 나오잖아. 그래서 협의가 있으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건 허가 파트. 이것도 허가 파트에 나오고.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자, 그다음. 자, 당사자가 신고할 때 신고서에 계약서 4번 필요하나요?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계약서 4번. 자, 그럼 계약서 4번이 필요할 때가 언제 하냐? 단독을 할 때. 단독을 할 때 단독 신고 사유서하고 계약서 4번이 필요해. 그때 필요하지. 원래 할 때는 필요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옳은 것은 아니 3번 답이 잘못돼 있네. 3번 이거 체크가 잘못돼 있네. 알바비 좀 뺐어야 돼. 맞아. 자, 답 3번입니다. 자, 74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법상 투기관리 항상 이거 잘 봐야 돼. 자,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규제제니까 금액 상관없죠? 금액 상관없이 자금 조달 입주계획 신고해야 되잖아요. 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이거 신고 당연히 해야 되고요. 자, 거래 당사자 중 매수인이 국가 등이네. 그럼 국가 등이 이거 신고하나요?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는데
자금 조달계 이건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왜? 국가가 투기하려고 집 사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자체는 한다니까 단독으로. 근데 추가 신고 이건 안 한다는 얘기.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라고 서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신고서에다가 첨부해서 함께, 자, 원칙은 이제 함께 이렇게 같이 제출하냐, 이게 원칙이고, 그런데 나 이거 별도로 할래요. 별도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 투기과열지구만. 투기과열지구만 항목별 증빙서를 추가로 또 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다른 사람한테 이 일을 시킬 때는 그 사람한테 언제까지? 25일 이내는 줘야 이 사람이 늦지 않게 신고할 거 아니에요? 30일 내. 자, 이렇게 해서. 자, 답은 2번. 자, 검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검증. 자, 신고관청은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라.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것은 신고관청이 아니라 누가? 이건 국장. 그리고 이제 뒷부분. 그럼 이제 신고를 받아. 그럼 검증 체계의 적정성 검증하는 것 이건 맞아. 이건 신고관청이 한다고 그러죠. 이것도 조심하세요. 검증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검증하게 돼 있어요. 자, 신고관청은 신고받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료 제출 이런 것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거래권 의심돼. 그럼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이거 제출하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뭘로 해야 되냐? 서면으로 해. 왜 말로 하면 들은 적 없다. 제출도 안 하고 나 들은 적 없다. 이러니까. 자, 이것부터는 아직 출제가 안 된 내용들이야. 다. 국장도 뭐야? 자기가 직접 조사하거나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자, 얘네들이 이제 조사를 했더니 알고 봤더니 다운계약서 쓴 게 적발이 돼. 그럼 다운계약서는 벌써 탈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이나 또는 세무서에다가 이렇게 신고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처벌받도록. 그다음, 자, 이것도 이제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신고 조사했어. 그럼 신고관청은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럼 이제 시도지사는 자, 이걸 취합하여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하고. 자, 이 절차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답은 1번. 자, 신고. 자, 옳은 거 그랬는데요. 자, 변경 신고 경우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변경했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500제곱미터 이제 토지를 한 5억에 사기로 했어요. 근데 면적이 300제곱미터로 이제 바뀌었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금액도 이렇게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면적은 변경이 없는데 금액만 3억으로 바뀌었대. 그럼 다운계약서 될 수 있잖아요. 변경 신고를 가장한. 그래서 너 진짜로 그러면 이렇게 했는지 이때도 계약서 3번 필요합니다. 이때 왜? 계약서에 3억으로 썼냐 확인해야 되니까. 이때도. 자, 그래서 첨부해라. 그 다음 중개거래입니다. 중개거래니까 이제 개공사가 신고를 했겠죠. 근데 나중에 이 계약이 파기됐네. 그럼 개공사가 해제 등 신고도 해야 돼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개공사는 의무가 아니니까 이런 과태료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당사자 성명이 잘못 기재됐네요. 자, 그럼 이거 정정 신청할 수 있나요? 성명은 당사자 바꿔치게 된다고 그랬죠. 자, 또 성명 말고 물건 소재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실거래가 자, 이런 것도 정정 안 됩니다. 이건 신고 다시 하라고 했죠. 자, 신고 물건 금액이나 잔금. 자, 거래 금액, 잔금 및 지급일이 변경. 그럼 이거 변경 신고냐? 예, 맞아요. 변경 신고 대상 맞죠? 그런데 변경 신고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다잖아요.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정정이나 변경은 할 수 있다.
해제 등 신고만 해야 한다. 자,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이 자 변경됩니다. 제외되거나 교체됐어요. 그러면 변경 신고할 수 있냐? 네, 제외는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교체나 사람을 추가하는 거 이거 두 개는 안 되잖아요. 제외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1번. 자, 이제 우리 주택임대차 신고입니다. 자, 틀린 거. 자, 주택임대차는요, 보증금이 6천이거나 아니면 월차임이 30만원. 이거 또는이라고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초과하면 돼요.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초과 조심하세요. 초과. 딱 6천, 딱 30이면 신고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주택소지관을 계약치를 30일 내에 신고해야 되고. 그럼 이 신고를 누가 해야 된다? 당사자. 개공사가 중개했다 하더라도 당사자. 자, 신고 대상지요. 특별자치시. 자, 특별자치도. 여기 특히 시는 다 돼요. 시. 그리고 이제 이거 조심해야죠. 군지역은 광역시와 경기도만. 그리고 이제 자치구 그러니까 그럼 비자치구는 아닌가요? 비자치구는 시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때 시는 구가 있는 시 없는 시 다 들어가니까 무조건 구가 있으면 다 신고. 그다음 신고를 한 다음에 보증금 차임이 이렇게 변경됐네. 그러니까 이제 보증 월세를 올려받았어. 그럼 변경이죠? 자, 그럼 이렇게 변경 신고도 주택임대차는 의무라고 그랬죠? 그래서 30일 내에 공동으로 해라. 이건 의무다. 자, 그런데 보증금 차임 증감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나요? 아니라고 했죠? 자, 이거는 변동이 없는 것은 할 필요 없다. 자, 소공사가 중개를 했어요. 소공사가 중개했으면 이거 이번에 추가됐잖아요. 소공사는 뭐다? 성명. 이것도 신고해라. 그리고 개공사는 성명뿐만 아니라 사무소에 대한 거. 그래서 제 성명은 소연이에요. 똑같이 신고해라. 자, 그래서 이제 틀린 건 4번. 자, 78번 보겠습니다. 자, 신고서 작성 방법으로, 자, 틀린 거 그런데. 자, 개공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네요. 자, 그럼 이제 개공사가 이제 신고한데, 이때 신고서, 당일 부실 조건. 이게 공통신고사항이죠? 그런데 이제 개공사가 했으니까 개공사 인적사항. 그렇죠? 자, 그래서 인적사항 성명, 그리고 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이거 추가로 해야 되죠. 자, 거래대상 종류지 임대주택 분양전환이네요. 그럼 이때 임대주택 사업자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법인으로 한정한다는 거. 법인으로 한정. 자, 그 다음 계약대상 면적란의 실거래 면적을 계산해야 돼. 집합건축물이 아닌 그랬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 집합건축물이란 뭐 해야 돼? 전용 면적 해야 돼. 전용 면적. 그런데 집합건축물이 아닌 것은 뭐다? 그러니까 이제 단독이랄지 이런. 자, 거래대상 종류가 공급계약입니다. 그리고 입주권, 분양권, 전매계약 있죠? 자, 이렇게 공급계약하고 전매계약은 금액을 쓸 때 부가세, 그렇죠? 제외가 아니라 자, 포함해서 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종전 부동산은 입주권 매매만 작성한다 그러는데 그렇죠? 이거 조심. 여기다 분양권 하면 안 돼요. 입주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4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재. 자, 제재. 자,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지하는 실거래가 3호. 투기과열지구니까 금액 상관없죠? 자, 그럼 여기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인데, 자, 우리 3천만 원 이하는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가 3천이에요. 근데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는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가 아니라 뭐다? 외의 자료야. 외의 자료는 3천이 아니라 얼마? 500만 원이야 과태료죠. 거래 대금이 3천이고. 자, 이건 외의 자료. 그러니까 간단해요. 거래 대금, 매매 대금 주고받는 거. 대표적인 게 통장 사본이랄지 뭐 영수증이랄지 지로, 은행에서 지로로 보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외의 자료예요. 자, 거래 당사자가 해제 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했을 때, 자, 둘 다 3천이 아니죠. 이 뒤쪽은 3천이 맞아. 근데 단순히 신고를 안 하면 뭐예요? 이건 500이죠. 500. 이건 500. 구분해야 돼요. 단순히 신고 안 하거나 요구, 조장, 방조 이런 것들은 500. 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자수하면 광명 찾냐? 안 된다고 그랬죠? 자료 제출 안 하면 자수 안 해도 제출 안 했다는 거 알아요? 알아. 자, 주택 임대차 계획에 따른 신고를 거짓을 했습니다. 자, 우리 임대차는 무조건 다 뭐다? 100만 원. 100만 원이야? 과태료. 과태료. 자, 그 다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신고 고발. 자, 일단 포상금 대상자 있죠? 여기는 다 거짓 신고만 포상금 대상자로 했죠? 자, 그러면 이제 포상금은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얼마? 20%. 20% 준다. 답은 5번. 이렇게. 자, 외국인 특례네요. 자, 틀린 거. 자, 증여계약입니다. 증여는 계약이죠. 자, 그러면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60일에 신고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뭐예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러죠. 이거 맞고. 그 다음 대한민국 법에 설립된 법인이야. 그럼 국내 법인이죠. 그런데 이문 숫자가 2분의 이상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어. 그럼 이제 외국 법인이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외국이니까. 자, 교환계약이네요. 교환계약이면 똑같이 60일 내 신고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다? 300만. 똑같이 계약이니까. 이 둘이. 자, 이번에는 신축했네. 건물을. 신축은 계약 이외죠. 계약 이외니까 취득한 날로부터 뭐다? 6개월 내 신고. 이거 어기면 그렇죠. 100만 원이요. 자,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법에 취득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거 뭐요? 허가 받으면 되잖아요. 네, 허가 받으면 되죠. 자, 근데 허가를 언제까지 해줘야 돼? 이것만 30일이에요. 다른 것은 다 15일인데 여기만 30일. 자, 이거 외국인한테만 적용되는 절차라고 그랬죠? 그래서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럼 시도지사는 다시 1개월 이내 국장에게 제출한다. 이거 외국인한테만. 그리고 세종시는 다이렉트로 매 분기 종료일 1개월 내에 때 국장한테 다이렉트로 제출한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러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그런데, 자, 허가구역을 재지정합니다. 재지정. 자, 그럼 재지정도 이제 똑같이 시무에 거치는데 문제는 그 전에 뭐가 필요하다? 의견 청취. 근데 이때 의견 청취는 지역 주민이 아니라고 했죠? 행정청. 그러니까 국장이 지정할 때는 누구? 시도지사, 자기보다 아래죠.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 할 때는 시, 군, 구청장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그다. 자, 이제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나 축소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럼 그 요청이 이것도 조심.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무조건 이거 뭐 해제나 축소를 하여야 한다. 이거 다 시험에 나왔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자, 지정권자는 이제 지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체 없이 공고를 합니다. 자, 공고 언제까지? 지체 없이 이것도 알아요. 그러면 이제 자, 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군구청장한테 최종적으로 통보해 주고요. 그럼 이제 시군구청장은요, 누구한테? 등기소장한테 이제 통보해 주고,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야죠. 자, 그래서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 펼치게 한다. 자, 그 다음, 자,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했어요. 자, 이것도 잘 나와요. 그러면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이네?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82. 자, 허가 절차 보겠습니다. 허가 틀린.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자, 우리가 이제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가지고 이거 공동으로 제출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안에 이제 계약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특히 이제 이용계획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건 이제 따로 첨부도 해야 돼요. 서류. 자, 허가받은 목적들 이용을 하고 있지 않네. 자, 이용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거 선매 대상이 돼 안 돼요? 되죠. 또 선매 대상 뭐예요? 공익 사업용 토지. 자, 공익 사업용 토지가 선매되다. 이 두 개가 선매되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네. 자, 여기 허가 불허가 다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수 청구는 허가 불허가 다 되는 게 아니라 허가 해줬으면 매수 청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불허가 받을 때만 하는 거죠. 이거 불허가 받을 때만. 자, 허가 구역을 지정할 당시 허가를 요하는 규모 토지가 지정 후 분할되어 규모 미만이 됐어. 미만이 허가 안 받아야 맞잖아요. 근데 꼼수 부리려고 쪼갰을까봐 분할 후 최초의 거래는 무조건 뭐해라? 허가 받아. 분할 후 최초의 거래는 무조건 허가.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틀린 겁니다. 자, 허가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해라. 자, 그래서 우리 대부분 다 2년. 농사 짓겠다, 집 짓겠다. 이런 거. 그리고 무슨 사업이다 그러면 4년. 현상 보존 5년. 이거. 그럼 이제 이렇게 허가받은 목적들 이용하는 이제 실태조사 한다고 그랬죠? 근데 실제조사는 이용을 안 하네? 그러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행 명령. 이때도 문서로 해야 돼요. 명령을 내렸는데도 개겨. 그러면 이제 이행 강제금 때리죠. 이때 이행 강제금. 토지 취득가액의 10%. 그래서 방치하면 몇 프로? 방치하면 10. 임대했다 7%. 변경했다 5% 이렇게. 자, 그런데 명령을 이행하네. 그럼 더 이상 이제 이행 강제금 부과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해야 안 해요? 해야죠. 그 전에 부과한 거. 자, 그래서 뭐 이거 간단한 거죠. 자, 포상금. 아까도 잠깐 나왔죠. 자, 가명을 하면 줘요, 안 줘요? 아, 누군지 모르잖아. 가명이나 익명은 안 줘요. 받고 싶으면 자기 본명 해야지. 그 다음, 자, 여기 조심할게요. 여기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입니다. 아까 우리 중개사법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 그 다음, 자, 신고 포상금은요, 얘네들이 과태료 부과받으면 그 과태료 얼마? 20% 그랬죠? 그 다음, 자, 여기는 국고 보조해야 하네요. 안 한다고 그랬죠? 왜 안 한다? 우리 중개사법 하는데. 아, 이거 떠올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20% 주고 지네가 80% 먹잖아요. 이 나쁜 놈들이 반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조사 신고하고 말이야. 지네는 가만히 앉아서 80% 먹어. 자, 지네가 80%니까 돈이 부족할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기억하라고 그러지. 자, 이거 또 나오네. 자, 각각 따로따로 오면 누구만 준다? 최초. 먼저 한 사람. 이런 건 똑같아. 자, 그래서 여기는 보조가 없다. 보조. 자, 답은 4.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도 끝났고, 자, 실무. 자, 그러면 실무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또 맞아.